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M7 종목과 이에 대적할 만한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은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 원더 7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M7의 주요 이슈와 이에 맞서는 W7의 도전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M7 종목 이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의 최근 이슈 살펴볼까요? 지난 몇 년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애플이요. 지난해 중국 업체들에 밀려서 3위로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애플의 중국 시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17%나 감소했는데요. 그 사이 중국의 저가형 브랜드인 비보가 시장 점유율 1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내놓는 화웨이는 16%로 2위를 차지한 건데요. 반면에 애플은 15%에 그치면서 3위로 밀려난 겁니다. 애플의 중국 내 매출이 4개 분기 내내 하락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25%나 줄어들면서 연간 매출 감소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아이폰의 AI 기능이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점에 있는데요. 반면에 경쟁사인 화웨이는 자국 기술로 만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국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도 크게 흔들렸는데요.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의 주가는 4% 넘게 하락했고 작년 8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부진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애플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어떠한 반격을 보일지,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계속해서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3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24년 4분기 기준으로 애플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점유율은 23%입니다. 삼성전자는 16%로 2위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의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는 22일 오전 10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3시에 미국에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번 출시를 앞두고 이렇게 홀로그램 쇼도 준비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 자신감의 원천이 있겠죠. 이번 S25 시리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모델은 슬림인데요. 이번 슬림 모델은 전작인 갤럭시 S24보다도 7mm 미만으로 두께가 얇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의 두께가 유출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슬림 경쟁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뜨거워진 이유는요. 중국의 아너와 화웨이가 각각 얇은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슬림 트렌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S25 시리즈에서도 처음으로 슬림 모델이 등장하게 된 거죠. 한편 이번 시리즈에서는 AI 에이전트 기능도 강화가 됐습니다. 언팩 초대장 영상에서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AI는 일정 관리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애플을 쫓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 S25 시리즈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를 양자 준비의 한 해로 선포했는데요.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자 준비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의 장점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또한 향후 1년 동안 양자 컴퓨팅의 연구와 개발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리더들에게는 지금 바로 양자 기술에 대해서 준비하고 행동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을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발표와 계획은요,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발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는데요. 양자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중요한 신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뒤쫓는 기업 W7 허니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웰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아주 정밀한 전기장을 사용해서요. 이온을 가두고 그 상태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온 트랩은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허니웰의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 고객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안정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요. 허니웰은 양자 컴퓨터를 현재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온 트랩을 활용해서 하드웨어적인 성능과 정확성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허니웰은 현재의 상용화를 목표로 양자 컴퓨터를 더 빠르게 실용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성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데서 공통점은 있지만 접근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는 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M7 세 번째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구글을 사용하시는 직장인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와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 최신 AI 기술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제미나이라는 AI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제미나이가 이메일도 대신 써주고 문서의 초안도 작성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척척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상회의를 할 때 회의록도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똑똑한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구글의 제미나이 어드밴스라는 AI가 코딩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리서치 같이 어려운 작업도 쉽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잼스라는 맞춤형 AI 비서를 만들어서요. 반복 작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요금이 확 낮아졌다라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기존에는 AI 기능을 쓰려면 한 달에 46,000원 정도의 비용을 냈어야 했는데 이제는 2만 원 정도만 내면 이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AI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업무가 훨씬 쉬워지고 효율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업용을 넘어서 개인용에서도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구글이 AI 기능으로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면 이에 맞서서 세일즈포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구글의 AI 기술이 워크스페이스 도구를 통해서 이메일 작성과 문서 초안 작성 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세일즈포스는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AI 기반의 CRM, 즉 고객 관리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GPU라는 AI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고 또 고객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와 비슷하게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또한 세일즈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슬랙이라는 협업 도구를 활용해서 AI를 접목시키는데요. 팀 간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업무 진행을 더 스마트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점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많이 겹치는데요.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과 그리고 협업 강화라는 공통점이 두 회사의 핵심 경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생성형 AI로 생산성 도구 시장을 혁신하려고 하는 만큼 세일즈포스도 AI 중심의 CRM과 그리고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앞으로 AI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7 종목과 W7 종목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허니웰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구글과 세일즈포스는 AI 기술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AI에게 진료를 받는 시대가 올까요?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의료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의료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8조 원에서 10년 후에는 약 891조 원으로 2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M7 종목은 바로 이 의료 AI 분야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최근 아마존은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운영하는 헬스케어 자회사 원 메디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요, 의료진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가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요약해서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고 진료 기록을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의료진은 진료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서류 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출시한 헬스 스크라이브라는 서비스도 이제 주목할 만한데요.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자동으로 진료 기록에 대한 초안까지 작성해 주는데요. 진료진 입장에서 얼마나 편리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또 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같은 곳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 그리고 영상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요, 맞춤형 치료법으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의료기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아마존은 AI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기술 인프라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의료 시장에서 경험과 생태계 구축 면에서는 초기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보험과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까지, 그리고 이런 모든 걸 아우르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먼저 규모와 생태계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연매출 3천억 달러 규모로서 아마존의 의료 AI 사업을 포함한 전체 매출을 훨씬 압도합니다. 보험과 원격 진료, 약국 관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 헬스케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AI 활용 측면을 살펴볼게요. 아마존의 의료 AI가 이제 시작 단계라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미 수십 년간 쌓여온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진단 시스템과 의료 관리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 신뢰와 안정성 측면이 있겠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 최대의 기업이기 헬스케어 그룹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 신뢰를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이 기술 중심의 빠른 확장의 장점이 있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미 강력한 생태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어서 차기 정권의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중국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 주인공으로 일론 머스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현지 시간 17일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약 3% 급등하면서 426달러 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도 살펴보면 약 1조 3,690억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스크가 틱톡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예상되는 인수 금액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죠. 틱톡이 글로벌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테슬라나 머스크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풀이가 있는데요. 물론 틱톡은 이 이야기를 부인했지만요. 시장은 이미 머스크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번 인수가 단순한 사업적인 확장이 아니라 미국 내 틱톡 금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머스크가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슈까지 해결하면서 새로운 영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아직은 인수 가능성 정도에 그쳤지만 실제로 이 인수가 테슬라와 어떤 에너지를 낼지,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W7 종목 리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리비안이요,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42%나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회사를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차량 라인업입니다. 먼저 테슬라가 다양한 차종으로 모든 소비층을 겨냥한 것에 반해서 리비아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픽업 트럭과 SUV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픽업 트럭이라는 것은 이제 승용차와 화물차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그리고 운송 업무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 이 시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 테슬라가 점유하지 못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와 재무 측면 살펴볼게요. 리비아는 아직 신생 기업이지만요. 아마존과 포드의 투자로 강력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과의 협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리비안에 투자하고 10만 대 이상의 전기 배달밴을 주문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작년 상장 이후에 한때 시총이 포드를 넘어서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루키 종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요. 리비아는 픽업 트럭과 그리고 SUV라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전기차 시장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지금까지 나온 AI 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블랙웰이 최근 과열 문제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블랙웰 칩이 장착된 서버렉이 첫 번째 출하 과정에서 과열 현상을 일으키고 칩 간 연결 방식에도 결함이 발견이 된 건데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부 주문을 취소하거나 납품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애리조나 데이터 센터에 블랙웰 칩이 장착된 서버를 대규모로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이 문제 이슈 때문에 결국 이전 세대 칩인 호퍼를 대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열 이슈와 함께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문제도 떠올랐는데요. 미국 정부는 AI 칩의 수출을 동맹국에게는 허용을 하지만 기타 국가에는 제한을 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젠스당 CEO는 이전에 블랙웰 칩으로 연말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번 문제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블랙웰 생산 이슈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떠올랐는데요. 가장 대체 가능한 대항마 기업 AMD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U 성능과 기술력을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데이터 센터용 GPU로서 AI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쿠다 같은 독점 기술은 없지만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개발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CES 행사에서 AMD는 자사 제품이 최고 성능의 GPU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1위인 엔비디아를 겨냥한 말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가격 살펴볼게요. AMD의 장점은 바로 가성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비슷한 성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나 연구소 같은 기업들이 AMD를 많이 찾게 되는 이유겠죠. 세 번째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엔비디아는 AI와 그리고 딥러닝 시장에서 7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 AMD는 아직 점유율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와는 큰 격차가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데이터 센터용 GPU와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제품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여전히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1등이지만요. AMD가 가성비와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건데요. 이번 블랙을 생산 이슈를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자체 통신망 구축이 화제인데요. 메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메타의 플랫폼이 전 세계 모바일 트래픽의 22%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한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런 메타가 지금 4만 킬로미터가 되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요, 북미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인도,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메타는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어려운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같은 지역에서도 연결성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겠다라는 메타의 욕심이 돋보이는데요. 결국에 메타는 이렇게 자체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서비스 품질도 더 좋아지게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더 한 발 더 빠르게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건데요. 이제 메타는 단순히 소셜미디어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까지 주도하려는 큰 그림을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인터넷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메타가 자체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하면서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항할 만한 기업으로는 에퀴닉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에퀴닉스는 세계 72개국에 260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메타는 물리적 통신망을 직접 깔아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면요. 에퀴닉스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그 자체의 강점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허브처럼 만들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그리고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여기서 데이터를 서로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면 메타와 에퀴닉스 어디가 더 유리한 기업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메타는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사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메타 서비스에만 국한된 서비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겠죠. 반면에 에퀴닉스는 다양한 기업과 통신사들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데이터 교환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나 그리고 IT 기업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면 에퀴닉스 같은 데이터 전문 업체를 필요로 하겠죠. 즉 메타는 자사 서비스를 위한 독립적인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에퀴닉스는 전 세계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터미널 그 자체의 역할을 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M7과 W7 기업들이 각각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요. 애플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슬림폰 트렌드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허니웰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그리고 구글과 세일즈포스, AI 기술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헬스케어 AI와 의료 생태계 혁신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전기차 시장의 틈새 공략과 기술에서, 엔비디아와 AMD, GPU 기술과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메타와 에퀴닉스, 데이터 통신망 전략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에는 트럼프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서 규제 대응과 사업 확장 계획을 재조정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복귀가 기술주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어떠한 기회로 삼을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와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매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은 매그니피센트 7,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 상승을 이끄는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 원더 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조승현의 머니세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인사이트 새로운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